안녕하십니까. 칠순쯤 떠나는 세계여행 SHMTV의 미스터송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가보는 세상 구경, 이번에는 일본 후지산 쪽입니다. 도쿄에서 후지산 가는 길은 우리나라 강원도 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멋진 고가도로가 나타나고 후지요시다 시내로 들어서니까 시골길 같습니다. 날은 잔뜩 흐리고 산들은 구름에 덮였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후지산이 잘 보인다는 아라쿠라야마 생겐 공원으로 가봅니다. 아라쿠라야마 생겐 공원 시작되는 입구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삼국 제1산 부사 청간신사라고 산고주 다이이치산 아라쿠라 후지 생겐 신사로 부른답니다. 표참도 오모테산도 도쿄에 있는 역 이름과 같군요. 계단 위에 삼국 제1산 쌍곡구 다이이치산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계단에 올라서 후지산 쪽을 돌아보면 이곳도 멋진 후지산 촬영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생겐 신사가 있는 평평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샘터가 있고 작은 청룡상이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사랑론이 간간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도 있군요. 참배 드리는 관광객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곳은 시주를 하거나 복제 비용을 지불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오르막길 쪽으로 가보면 계단이 나옵니다. 좌측에 작은 신사가 또 있군요. 에탐신사, 화방의 신, 아타고 신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사는 일본 민속신앙인 신도신앙을 근거로 해서 만든 종교시설이라고 합니다. 가파른 계단입니다. 총 398개의 계단이 있는데 그 길이가 약 200m라고 합니다.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올라가는 길인데 공원에 약 650그루의 왕복꽃 나무가 있고 벚꽃 필 때에는 장관이라고 합니다. 계단으로 올라서니까 빨간 5층의 추레이토 파고다 충령탑이 보입니다. 이곳은 종교시설이 아닌 전사자를 모시는 위령탑으로서 우리나라 충원탑과 같은 것 같습니다. 1962년에 설치된 철근과 콘크리트 탑으로서 높이가 19.5m가 된다고 하네요. 탑 뒤에 전망대에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탑과 후지산을 한꺼번에 찍을 수 있는 이곳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잘 알려진 후지산 스팟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구름에 가려서 후지산이 보이질 않습니다. 꿈꾸는 후지산입니다. 후지산은 구름에 덮여 있고 아무래도 오늘 맑은 날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 같군요. 구름이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혹시 후지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생겼지만 저는 경험상 이건 아니다 싶어서 빨리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은
1989년에 일본에 가장 권위 있다는 신인문학상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던 제1한국인 2세 이양지 작가의 문학비가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녀는 1989년에 유희라는 자전적인 중편소설로 신인상을 수상하였지만 3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이영지 작가를 기리기 위해서 그녀의 60주년 한각기념에 맞춰서 2016년에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화사하고 탁 트인 후지산을 기대했지만 구름 가린 모습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갈지자 경사로를 내려오다 보니까 동백꽃 몇 송이가 피어있네요. 생겐공원 생겐신사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으며 주변에 가게들도 있습니다. 이 공원은 주차장과 입장료가 무료인데 내년부터 2026년부터는 유료화한다고 합니다. 충령탑까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주차장에서 계단을 오르면 바로 생겐신사가 나옵니다. 생겐공원 가까이에는 고유의 일식식당 하구마이가 있습니다. 아주 시골스러운 의용소방분소 앞 동네길로 들어가면 백미라고 쓰인 간판과 멋스런 마당, 분재가 있는 가정집 같은 식당이 나옵니다. 아주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이 후지소다 맛은 일품이었지요. 서비스요. 젊은 남녀들이 어찌나 친절하고 정성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진눈깨비 내리는 가와구치꽃 주변은 안개와 구름에 덮여 있고 좀 춥기까지 했습니다. 오이시공원에 라벤더와 여러 종류의 꽃들, 호수 건너 보이는 눈 덮인 후지산이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만 오늘 보지 못하네요. (2025년 3월 8일)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는 오이시 공원의 호수 풍경입니다.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이색적입니다. 오이시 소프트 크림은 젊은이들에게는 너무 멋진 추억을 준답니다.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아이스크림에 진심인 듯 합니다. 평소에 긴 웨이팅 줄을 서야 하는데 오늘은 썰렁합니다. 후지 사과와 딸기도 팔고 있네요. 기념품 샵도 들러봤습니다. (2) 층에도 휴게실이 있습니다. 창문에 있는 이 작은
문 모형을 두고서 사람들이 호수와 후지산을 사진으로 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름 속에 가려서 후지산을 전혀 볼 수가 없군요. 이곳을 다녀가신 분들의 사진 작품들을 편집해 보니까 정말 멋있는 장소입니다. 안개구름 사이로 어렴풋하게나마 눈 덮인 후지산 형체가 보이는군요. 호숫가 산자락에 있는 가와구치코 미우지엔 료카는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는 숙소였습니다. 후지산 뷰를 보지 못했어도 온천과 전통적인 식사는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후지산 구경의 꿈은 안개와 구름과 진눈깨비에 가려져 사라졌지만 그거야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아라쿠라야마 생겐공원의 이양지 문학비를 만나게 된 것은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1955년생인 이양지는 1992년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녀는 4살 때부터 이곳 후지 요시다시에서 살았고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학교는 지도상 이 신사와 가까운 곳에 있군요. 고등학교만 좀 떨어져 있고요. 그녀는 이 작은 소도시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듯합니다. 모국인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열망을 가졌던 듯합니다. 1975년 와세다 대학에 입학했다가 중퇴를 하고 1980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왔답니다. 27세 때인 1982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했다가 휴학을 하고 일본에 돌아가서 첫 소설인 나비타령을 일본 군상지에 발표합니다. 그 이듬해 잡녀를 발표하고 1984년에 서울대 북학에서 각 레의 청색바람을 발표합니다. 1988년에 서울대를 졸업한 후에 이화여대 대학원의 무용학과에 입학합니다. 군상의 유의를 발표했고 34세가 되던 1989년에 이 유의 작품으로 백회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상을 수상합니다. 이 양지는 작품 속에서 제일 한국인, 특히 젊은이들의 뿌리에 대한 갈망과 고뇌를 심층적으로 다룬 듯합니다. 제일 한국인으로서 모국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갖고 찾아왔다가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그녀는 혼동으로 설당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일본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이러한 그녀 자신의 방황과 혼돈의 그 갈등 세계를 수상작인 유이의 회상 형식으로 투영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한 혐오감, 그녀는 버스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버스기사의 난폭 운전과 라디오 볼륨을 높이는 등의 그러한 문화적 충격에 그녀는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언어 장벽을 넘지 못하죠. 한국에 대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언어 장벽을 넘고자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들어갔고 한국 문화 체득을 위해서 고전 무용을 배웠지만 일본인으로 키워진 그녀는 한국 문화와 언어의 그 간극으로 인해서 부조화를 견디지 못하고 일본으로 도망치듯 떠납니다. 나비 타령에서도 한국에 가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본을 떠났지만 한국에서도 그녀는 이방인 의식으로 귀로합니다. 고국을 배우겠다고 모촌 회귀하는 이 언어처럼 일본을 떠났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일본인임을 확인하고 일본이 고국이라는 새로운 인식도 하게 됩니다. 언어가 다르면 같은 민족이라도 이질적인 그 강 앞에 놓이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기도 합니다. 아쿠타카와 류노스케 작품에는 경계선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많다고 합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은 공간에 있고 인간은 선과 악이 서로 공존하며 맞물리는 경계선 안에 존재라는 것이지요. 절대적 악도 선도 없다는 그의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라시오몽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35세에 막연한 불안이라는 유서를 쓰고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합니다. 부인과 자식들이 누워있는 방 안에서 그는 숨져갑니다.
아쿠타가와 35세 자살, 이양기 37세의 요절. 요절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의미합니다. 둘 다 젊었군요. 이양기의 문학기념비 돌은 붉은색이 납니다. 바위 앞에 쓰인 글은 한문과 한글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한글이 보입니다. 사람인 살생 사랑의 자입니다. 가슴이 점여오는 따뜻한 글자이군요. 치열하게 살며 사랑했던 인생이었군요. 아쿠타가와의 경계처럼 한국인의 정체성도 찾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이방인으로 살다가 오히려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연호 회귀와는 반대의 길로 떠나야 했던 이양기의 슬픈 자화상 같은 작품들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